자, 오늘은 어휘 공부 말고 약간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자, 수능 영어 시험 보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항상 1등급 나오는 학생들은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 2등급부터 3등급 이 정도 점수 이 이하 점수 등급을 받는 학생들 대부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실은 1등급 나오는 학생들도 시간이 그렇게 썩 넉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시험 문제를 푸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충 수능 영어의 문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모의고사 자주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자, 이전에 듣기 있죠? 듣기는 무조건 다 맞으셔야 돼요. 100% 다 맞으셔야 됩니다. 듣기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엄청 손해요. 듣기는 점수 줄라고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3 경우에는 지금 듣기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는 시간이 어려우니까 우선 지금 공부하는 방법대로 쭉 하시고 고2 또는 고1 정도는 또는 중3도 마찬가지고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듣기 공부를 꾸준히 하십시오. 하루에 30분 40분 할 필요 없습니다. 10에서 15분 정도 듣기 공부를 하시되 날마다 꾸준히 하셔야 돼요. 오늘 40분 했다 그래서 내일 건너뛰고 모레 또 30분 하고 이러면 듣기 공부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많은 시간 필요 없어요. 하루에 10에서 15분 정도 그 대신 날마다 공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듣기는 이렇게 10분에 15분 정도 꾸준히 한 1년만 하시면 귀는 저절로 뚫립니다. 제 말 믿으세요. 귀만 뚫리면 듣기는 거의 다 해결돼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듣기 공부 하잖아요. 또 아침에도 하고 또 따로 또 시간 돼서 학교에서 하니까 그 학교 진도만 따라가면 돼요. 그 대신에 최소한 1년 정도는 10에서 15분 정도 여러분이 듣기 공부를 꾸준히 하시되 듣기 공부하는 방법, 딕테이션 받아쓰기 하세요. 자, 한 문장을 듣고 한 문장을 딱 들으면 요즘은 이제 일단 그 오디오를 끄세요. 끄고 들은 이 한 문장에서 처음 두 단어나 세 단어만 들리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지 마시고 전체 문장을 다 들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한 문장 딱 듣고 오디오 끄고 들렸던 단어 A, B, C 쓰고 끝에 단어 또 몇 개 들릴 거예요. S, T 정도. 그러면 이 정도 쓰고 또 들으세요. 또 듣고 또 오디오 끄세요. 그러면 자기가 안 들렸던 부분이 한 두세 개 또 단어가 들릴 겁니다. 그러면 채워 넣어요. 그 다음에 또 듣고 또 끄고 한 번 듣고 끄고 그래서 또 부족한 거 또 채워 넣고 이러다 보면 한 문장이 대충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횟수를 5번에서 6번 정도 듣고 오디오 끄고 듣고 오디오 끄고 이렇게 하면서 받아쓰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하면 진도가 엄청 안 나갑니다. 그죠? 10분 15분 공부하면 한 문장 내지 두 문장 뱉기 듣기 공부 못 할 거예요. 요거 한 달만 해보세요. 이렇게 한 달만 하면 한 달 뒤에는 10분이나 15분 동안에 보통 한 4-5문장씩 문장이 해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듣기 공부는 해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 시험 구성이 대부분 이렇게 됐는데 도표, 그래프 또는 뭐 이메일 안내, 뭐 정보 안내 이런 거 쉽죠? 이런 건 금방 풀어요. 그 다음에 글의 목적, 제목, 요지, 주장 요거는 지문 이렇게 쭉 있으면 처음 두 문장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문장만 읽으세요. 그래서 이 글의 목적이 무엇이고 제목이 무엇일까 요지가 무엇일까 주장이 무엇일까를 처음 두 문장 마지막 두 문장만 읽고 찾아내세요.
그래서 거기서 대충 읽고 나오면은 답 표기하고 바로 다음 문장,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불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시간 다 할애해버리면 저 끝에 가서 시험 문제 풀 시간이 없으니까 처음 두 문장, 마지막 두 문장만 읽고 바로 답 찾아내세요. 그래서 글의 목적, 제목, 요지, 주장은 그 정도로 끝내시고, 도표, 그래프, 정보 안내는 대부분 대체적으로 쉬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로 먼저 푸세요. 1번부터 50번까지 쭉 차례대로 풀라 그러지 마시고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의 분위기도 그렇게 썩 난해하진 않죠. 글의 분위기는 마지막 문장부터 거꾸로 올라가 읽으세요. 지문이 이렇게 쓰면 처음부터 읽지 마시고 끝에서부터 읽어 올라가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엄청 신나는 듯이 막 신나는 듯한 분위기의 글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딱 반전될 수가 있어요. 엄청 신났다가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해갖고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 정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끝에서부터 읽다 보면은 위에는 별로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끝에서부터 읽어서 마지막 문장부터 읽어 올라가세요. 그래서 반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래서 요것을 두 번째로 푸세요. 글의 분위기를.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일치 불일치, 요거는 지문을 대충 읽고 불일치한 것부터 골라내세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쭉. 그럼 뭐 1번 읽었더니 아니다, 2번 읽었더니 아니다, 3번 읽었더니 아니다. 일치한 것을 골라내려면 2번하고 3번이 2번도 일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 3번이 일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 것부터 골라내세요. 아닌 것부터 골라내서 제껴버리세요. 그러면은 일치한 것이 한 두 개 정도 남겠죠. 그러면 두 개 갖고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번째로 푸세요. 자, 이 글을, 문제를 순서에 따라 푸는 거, 이렇게 뭘 첫 번째로 풀고, 두 번째로 풀고, 세 번째로 풀고는, 여러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그 책 있죠?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지. 요걸 가지고 한 번만 연습하세요. 글의 목적이나 제목, 요지, 주장, 도표, 그래프, 정보 안내를 먼저 푼다. 그 다음에 글의 분위기 먼저 푼다. 모의고사 여러분 봐봤으니까 이런 딱 그 다음 글의 분위기로 어울리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요거 말고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용 일치하는 거, 불일치하는 거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어법, 문법, 어법에 맞냐 틀리냐, 요건 네 번째로 풉니다. 그래서 어법에 맞냐 틀리냐는 지문이 이렇게 쓰면 1번, 2번 이렇게 밑줄쳐 나오죠. 그럼 요 해당 문장만 읽으세요. 다 읽지 마시고 해당 문장만 읽고 문법이 틀렸는가 안 틀렸는가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문 독해로 가십시오. 제일 끝에 있는 거 42번 때부터 있죠. 보통 장문 독해가 실은 문장은 길게 빠져 있어도 지문은 아주 길어도 문장 구조가 그렇게 썩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5번까지 우선 가장 먼저 푸세요. 이렇게 요거부터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글의 순서, 문장 끼워넣기, 어휘 적절성, 지칭 추론, 빈칸,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 이런 것 이제 그러고 이것은 이제 순서 따로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순서 정해서 푸세요. 근데 이제 글의 순서나 문장 끼워넣기는 대명사나 접속사나 접속부사라는 것은 대어프로, 접속사가 아니고 부사 역할하는 거죠. 뭐 however 할지 또는 as a result 할지 이런 거, 이런 접속부사를 잘 보고 문장의 인과관계를 따져보시면 될 것이고, 대명사 가장 첫 번째 문장에서 it, this라고 나올 수는 없겠죠. it, this라고 시작되는 것은 무조건 첫 번째 순서가 아니겠죠. 그죠? 뭔가가 앞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그 내용 중에 it가 내용 중에 단어를 지칭하는 it가 있을 수가 있고, this가 있을 수가 있고, that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명사 잘 살펴보시고, 접속사, 접속부사 잘 살펴보시면서 글의 순서나 문장 끼워넣기 풀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의 적절성과 지층처럼 빈칸 흐름에 무관한 문장은 이것은 여러분이 지문을 전체로 다 읽고 찾아내셔야 돼요. 이렇게 시험을 보시면 시간이 엄청 절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여기다 낙서를 막 하면서 하니까 좀 헷갈리실 텐데, 화면을 동작을 멈추시고 꼼꼼히 보시고 이 순서대로 반드시 이 순서를 반드시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기출 모의고사를 보면서 기출 모의고사 시험지를 놓고 이 순서대로 풀어가는 연습을 잠깐 동안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엄청 절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독해하는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자, 독해를 제대로 하면 영작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문법 따로, 독해 따로, 또 듣기 따로, 영작 따로, 이렇게 4개로 구분하죠. 자, 저한테 학생을 데리고 와서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학생을 데리고 온 학부형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회화를 중심으로 가르치세요? 문법을 중심으로 가르치세요? 라고 저한테 질문합니다.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영어를 가르치는 거지. 영어 문법만 따로 가르치고 독해만 따로 가르치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영어를 가르치면 4개, 5개가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듣기가 해결이 되면 토킹도 해결이 되는 거고, 그죠? 독해를 제대로 하면 영작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독해를 제대로 하면은 문법도 저절로 해결이 돼요. 결국은 독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어 공부가 어떻게 그 실력이 어떻게 향상이 되는가가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독해 공부하는 독해 요령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이 설명을 들으시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서. 그래서 현재 고3은 이미 이 방법대로 공부할 시간이 지났어요. 고2도 늦었다고 봅니다, 지금. 근데 이제 고1 정도면 아직은 안 늦었어요. 그래서 고1 정도 되는 학생이나 고2도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꼭 저희 동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독해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독해 공부를 1년만 하시면 지금 현재 한 4등급 정도 나온 학생 같은 경우는 바로 1등급 올라갑니다. 1년 만에. 근데 이제 7, 8등급은 어려워요. 1년 만에 1등급 가기 힘듭니다. 7, 8등급은 혼자 못해요. 누가 옆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좀 답답하고, 현재 4등급 또는 심지어 5등급 정도까지는 1년만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 설명드린 대로 독해 공부하시면 1년 만에 1등급 올라갑니다. 제 말 믿으세요. 제 말 믿으세요. 단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하자는 방법이 꽤 까다롭고 번거로워요. 그렇지만 이걸 건너뛰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그럼? 자, 독해 영어 수능 문제 푸는 요령. 자, 가장 첫 번째 풀어야 될 거 뭐라고요? 그래, 목적,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요지, 주장 하고, 그 다음에 도표, 그래프, 그 다음에 정보 전달, 정보 안내 전달,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풉니다. 그 다음에 2번 뭘 찾아요? 글의 분위기 찾습니다. 글의 분위기는 마지막 문장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읽으시라 그랬어요. 마지막 문장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읽는다. 거슬러 읽는다. 왜? 반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전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뭘로 가요? 내용이 일치하냐 불일치하냐. 내용
일치, 불일치 쪽으로 갑니다. 요것은 아닌 것부터 골라내세요. 아닌 것부터 XX 치면서 골라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가서는 어법 또는 문법 문제. 근데 요거 나오면 다 틀리시더라고요. 요건 참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근데 별로 하긴 나한테는 쉽지. 자, 요것은 지문이 이렇게 쭉 있으면 문장에 가다가 1번 또 쭉 가고 또 2번 쭉 가고 쭉쭉 가다가 3번 있고 쭉쭉 가다가 또 4번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 1번 있는 해당 문장만 읽으세요. 2번도 2번 있는 해당 문장만, 3번도 3번 있는 해당 문장만, 4번도 4번 있는 해당 문장만. 나머지 것은 읽을 필요 없어요. 나머지 것은 읽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 문법이 맞냐 틀리냐를 여기서만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42번 대로 갔어요. 42번 정도 되죠? 장문 독해. 이 장문 독해는 여러분도 모의고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장 구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지문이 길긴 해도, 지문이 이렇게 길긴 해도, 지문이 기니까 문항수도 많죠? 42번, 43번, 44번, 45번, 보통 4개 정도 있던데. 자, 지문이 길더라도 실은 문장 구조는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별로 어렵지 않게 풀어서 이 4문제를 다 정답을 맞춰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까지 이것을 가장 먼저 이렇게 풉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나머지는 이제 글의 순서 찾기, 그 다음에 또 문장 끼워 넣기, 글의 순서 찾기, 문장 끼워 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명사나 접속사, 접속부사를 유심히 보면서 앞뒤 인과관계를 살피시라 그랬어요. 인과관계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적절성, 요것은 뭐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니까 지문 다 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지칭 추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빈칸에 뭐 들어가야 되느냐. 쭉 지문 있으면은 빈칸에 무슨 단어 들어가야 되느냐, 또는 단어 2개 주고 이 단어 두 개 중에 어느 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죠. 빈칸. 그 다음에 이제 흐름에 무관한 문장. 이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도 어떤 경우는 아주 쉽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주 까다로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쉽다고는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을 전체 다 읽고 문제를 풀으셔야 되는 것이고, 요 부분은 먼저 항상 가장 먼저 푸는 거예요. 요 부분은 항상 가장 먼저 푸는 겁니다. 글의 제목, 목적, 요지, 주장, 글의 분위기, 내용 일치, 불일치, 어법, 문법, 그 다음에 42번 때 이후로부터 장문 독해. 그러면 시간이 엄청 절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 보기 전에 모의고사 기출문제 가지고 문제를 직접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출문제 보고 글의 목적 제목은 대부분 몇 번 때부터 몇 번까지 있다. 또 글의 분위기는 몇 번 때 어느 정도 몇 번 때 뭐 30 몇 번 때 있다. 28번 때 있다. 뭐 31번 때 1번 정도에 있다. 어법 문법은 34번 정도에 있다. 이런 지문들이 몇 번대에 배치되어 있는가를 우선 머릿속에다가 익혀두세요. 기출 모의고사 그 시험지 보시면서. 장문 독해 42번 때부터는 가장 끝에 있으니까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래서 요거 5개부터 먼저 푸시면 시간이 엄청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방학인데 9월달에 개학하고 9월달에 이제 모의고사 보겠죠. 모의고사 보면, 또는 기존 기출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 모의고사 책 사갖고
여러분이 한번 연습으로 이 순서대로 풀어보시든지 시간 재면서, 아니면은 9월 달에 모의고사 볼 때는 반드시 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글의 순서, 문장 끼워넣기, 어휘 적절성, 지칭 추론, 빈칸 이런 것도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요령들이 있어요. 요령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 상으로 설명드리는 좀 까다롭네요. 그죠? 직접 얼굴 대면하고 마주 앉아서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유튜브 상으로는 좀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제가 유튜브 강의 계속 올리다가 혹시라도 설명하는 방법이 간단한 방법들이 생각나면 그때그때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능 영어 시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토익은 뭐 이런 정도는 아니니까. 그리고 실은 토익 독해는 수능 독해보다는 난이도가 좀 쉽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토플은 어렵습니다. 토플은 아주 어려운데 토익은 독해 나오는 문장 구조들은 수능보다는 훨씬 쉽다라고 생각이 되던데 저는. 탭스는 약간 좀, 그러니까 탭스가 토플하고 토익 사이의 난이도고, 그죠? 독해가. 그래서 일단은 이번 강의는 수능 영어 대비해서 공부는 학생들을 겨냥해서 한 강의니까 여러분 주위에 마에 맞는 친구들이 있으면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이 있다라고 서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